반갑습니다. 2022 수능 개념 정치화법 개념 요정의 저는 박미나입니다. 새로운 거 생겼지? 자, 우리 새로운 게 생겼어요. 자, 요걸 막 이렇게 선생님이 하트도 갖고 막 이렇게 오늘따라서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이유가 드디어 본격적인 선거 파트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치화법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약간 노베인 친구들은 선생님이 왜 저렇게까지 막 선거 파트에 의미를 부여하나 싶을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또 반대로 정치화법을 그래도 한 번 정도 공부했던 친구들은 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드디어 왔군. 드디어 선거 파트군. 이라고는 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자, 선생님이 일단 본격적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앞에서 막 이렇게 환영해 막 이렇게까지 했는지도 조금 연결지어서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14강 개념 디딤 미리 보기 그냥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한 땀 한 땀. 나 이거 막 포토샵 이런 거 잘 못해. 내가 이거 그냥 파워포인트로 한 땀 한 땀 다 만든 거야. 자, 이걸 그냥 우리 선거할 때 벽보 같은 거 있잖아요. 선거할 때 벽보 같은 거라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본 적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지나가면서 뭐 벽에 정말로 붙은 거든 아니면 집에 오는 그런 공보물이든 간에 어쨌거나 이런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을 한 번 정도는 본 적이 있을 텐데 왜 여기에 보면은 가끔 이거 궁금하지 않았었니? 막 이렇게 공약들도 나와 있고 양령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모모 구갑 후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후보 이름이야 그렇다 쳐도 여기 별별 구 이런 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의문을 가졌던 친구들은 오늘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날이 될 겁니다. 이거 너무 크게 하니까 너무 민망하다. 작게 빨리. 네. 자, 우리 여기에다가 이번 14강에서는요,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거를요, 선거구라고 해요. 물론 처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지난 13강에서 선생님이랑 선거 구간 인구 편차할 때 내가 그때 이렇게 설명했어. 다음 강에서 공부할 건데 미리 살짝 알려줄게 라고. 그 다음 강이 지금이고 이번 14강에서는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즉, 선거 제도를 선거구 제도로 한번 분류를 해볼 거예요. 다시 선거 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거구 제도, 두 번째는 15강에서 배울 대표 결정 방식이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선거구 제도를 한번 이번 14강에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출제 포인트는요, 선거 결과 분석이에요. 이제 앞에서 말했지? 내가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래. 포기하지 말고 조금 가자라고 좀 약간 리프레시하고 좀 텐션을 올리려고 하는 마음에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이번 강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요, 사실은 개념을 공부하면 이 개념을 응용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물론 국가기관 구성과 기능은 외워야지 풀 수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어쨌거나 개념들을 배우면 거의 그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고 조금 응용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이번 14강, 15강은요, 여러분이 개념을 배우더라도 그 개념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문제보다는요, 선거 결과 분석 문제가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법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조금 이게 무슨 뜻이지? 선거 결과 분석이 뭐지? 라고 의아할 텐데요. 선생님 그래서 미리 갖고 와봤어요. 자, 우리 좀 이따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 전 정치화법을 배우고 있는데 왜 숫자들이 나오나요? 퍼센트는 뭐고 막 이건 뭔가요?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정말 기본 문제예요. 진짜 기본 문제. 여러분이 창 끌까봐 내가 일부러 가장 기본적인 선거 결과 분석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선거 결과 분석 문제를 정말 어려운 거 풀면은요, 한 문제 푸는데 막 10분까지도 걸려요. 아니, 최대 막 10분까지도 걸릴 때도 있어. 아니, 우리 20문제를 30분에는 풀어야 되는데 막 10분까지 걸릴 때도 있어. 정말 처음에 풀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수치들을 조금 분석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우리 정치화법 문제가요, 총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20문제 중에서 선거 결과 분석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이상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난도가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풀 때 막 10분까지도 걸리는 문제냐, 아니면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냐의 차이일 뿐이지, 선거 결과 분석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선거 결과 분석은 약간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선거에 대한 결과를 실제로 내가 적용해서 분석해보는 거.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개념을 공부한다라고 해서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선지로 구성이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선거 결과 분석을 할 때, 정말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감이 지금은 조금 안 올 텐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면서 내가 배웠던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이 선거 결과 분석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연습을 이번 강과 다음 강을 통해서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요. 여러분 교재 68쪽 잠깐만 봐주실래요? 여러분 교재 68쪽에 개념 디딤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요. 위쪽 선거구 제도와 관련된 개념 디딤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옆으로 넘어가서 선거구 제도와 관련된 개념 디딤 한번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거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개념 디딤 한번 빨리 봐보세요.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이에요. 선거구 제도 이번 강에서 공부할 거고 대표 결정 방식 다음 강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14강은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 맞춘다? 여기 선거구 제도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선거구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같이 적어주세요. 선거구라고 하는 거는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입니다. 왜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한 땀 한 땀 만들었던 그 사진, 이 안경 속에 이렇게 있었던 사진에 별별 구라고 되어 있었죠. 그 구가 바로 선거구가 되는 거예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 여러분 이거는요. 입에 입도록 해주셔야 돼요. 입에 붙도록. 다시 한 번 더. 선거구 뭐라고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선거구라고 한다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 선거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거구 제도에 따라서 두 가지 선거구 제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처럼 똑같이 한번 적어봐 주세요. 선거구 제도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거를 꼭 외워주세요. 선거구 제도를 나누는 기준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 여부로 나뉘는 겁니다. 한 번 더 뭐라고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거구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를 가지고 이제 둘로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 제도에 따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선거구제고요. 두 번째는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요. 선생님이 잡았던 흐름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무조건 워딩 먼저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살짝 조금 개념이 다르게 잡힐 수 있어요. 소선거구제, 선거구가 작은 건가? 중대선거구제, 선거구가 중간 크기 큰 건가?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갈 수 있는데 물론 뭐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설명으로는요. 선거구 제도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입니다. 한 번 더.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를 가지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이 밑에 쪽에다가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이랑 같이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념 디딤에도요. 아마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볼 거냐면요. 왼쪽과 오른쪽 모두 그냥 한 국가라고 가상의 국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두 개의 가상의 국가에서 모두 대표는요. 가정하는 거예요. 16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가정. 그리고 하나의 선거구마다 배출되는 대표의 숫자는 다른 선거구와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선거구에서 배출되는 대표의 숫자는 서로 그냥 같은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어쨌거나 다시. 두 가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가상의 나라에서는요. 모두 대표가 16명이 필요해요. 자, 근데 왼쪽은요. 선거구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눴어요. 오른쪽은요. 선거구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선거구에다가 한번 색칠해 볼래요? 하나의 선거구에다가, 정확히는 하나의 선거구에다가 색칠해 볼래요? 왼쪽은 하나의 선거구가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거구. 오른쪽은요? 선거구가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 하나의 선거구가 요만큼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거구 뭐라 그랬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라고 했었지?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곳은요. 선거구가 몇 개예요? 16개예요. 이건 쓰지 마세요, 여러분. 16개 선거구예요. 오른쪽은요. 4개의 선거구예요. 모두 다 몇 명의 대표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었죠? 16명의 대표가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조금 아주 조금 산술적인 내용이야. 자, 선거구는 16개인데 대표는 16명이 필요해. 그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가 배출되어야 돼요? 선거구 16개, 16명 대표가 필요해.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배출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반면에 오른쪽은요. 선거구 4개예요. 근데 대표가 필요한 건 전체 16명이에요. 그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가 배출되면 되는 거예요? 4명씩 배출되면 산술적으로 옳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선거구 제도로 나누는 기준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라고 했었죠. 자, 우리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소선거구제. 오른쪽에다가 중대선거구제라고 여러분 적어주세요. 이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이 하나가 선거구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소선거구제는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가 배출되는 거예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가 선출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중대선거구제는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요. 몇 명이 선출돼요? 4명이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를 해서 아,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지 하나의 선거구에서 조금 정확하게는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중대선거구제라고 해요. 지금 선생님이 가상의 상황을 만든 것처럼 4명, 3명 돼요. 2명 돼요. 어쨌거나 2명 이상, 2명, 3명, 4명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정해진 순위 안에 드는 후보자를 배출하는 것을 중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 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선거구,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에 따라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 중대선거구제는 이를테면 4명과 같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가 선출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소선거구제, 중도선거구제의 특징을요, 그냥 몇 개만 적어볼게요. 다 적어보지 않고. 자, 일단 우리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 내용 정리한 거를 좀 이따가 빈칸 채울 때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이 당선된대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이 당선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렇게 표현해볼게. 여러 후보자들이 그냥 나오겠지, 그래도? 후보자들 중에서 몇 등만 당선되는 거야? 1등만 당선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게.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1명이야. 그럼 1등 아니면 그냥 다 떨어지는 거야. 1명만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거라면 이제부터 대답해봐요. 좀 힘이 큰 다수 정당한테 유리할까요? 소수 정당한테 유리할까요? 다수당에게 유리하겠죠. 왜요? 1등만 당선되는 구조니까. 1명만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등만 돼. 그럼 당연히 다수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당. 조금 한 단계 응용된 건데 선거구당 후보자의 수.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몇 등만 당선된다고? 다시. 소선거구제. 몇 명이 당선되는 구조라고? 1명.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이 당선되는 구조면은 1등만 당선되는 구조예요. 자, 우리 1등만 당선되는 구조라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많이 나올까요? 적당히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후보자의 수가 적겠죠. 왜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등만 당선돼? 내가 계속 강조할게. 1등만 당선돼. 결국에 1등 아니면 의미 있어? 1등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혹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면 내가 비유 한번 들어볼게. 학교에서 왜 체육대회 하잖아. 체육대회 할 때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1등한테만 상품을 준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1등이 뭐 해당되는 반에게만 뭐 상품을 준다라고 쳐보자. 자, 우리 이번 달리기 시합에서는 1등만 의미가 있습니다. 1등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상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각 반별로 달리기 선수를 누구를 내보낼까? 정말 잘하는 애들만 내보내겠지. 정말 달리기에서 영향력이 큰 애들, 뭐 선수 출신, 아니면 뭐 체대 입시생, 뭐 이런 애들만 내보내겠지. 혹시 뭐 나 달리기 조금 자신이 없지만 한번 내가 참가하는데 도전을 한번 해볼까? 이런 애들은 거의 나오지 않을 거야. 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정말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후보들 위주로 후보자가 꾸려지겠죠. 1등만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선거구당 후보자의 수가 적은 편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면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이 당선된다? 아, 몇 등만? 1등만. 1등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 결국 영향력이 센 다수당에게 유리해. 그러니까 선거구 하나당 후보자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을 거야. 정말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로만 꾸려질 테니까. 되셨죠? 이게 바로 소선거구제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대선거구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이 당선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1등만 당선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상의 상황이라면 몇 등까지 당선될 수 있는 구조예요? 4등까지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면요, 중대선거구제는 정해진 순위 안에 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4명의 대표가 당선이 되는데 3등 했어. 당선돼요? 안 돼요? 돼요. 4명을 뽑는데 3등 했어. 당선돼요. 만약에 내가 3명을 뽑는데 3등 했어. 당선돼요? 돼요. 이해되셨어요? 결국에 하나의 선거구에서 정해진 순위 안에만 들면은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설명하면요. 1등만 당선되는 구조예요? 아니에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1등이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우리는 4명까지 뽑아줄 거야. 그럼 몇 등까지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예요? 4등까지도.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뭐 4등 안에만 들어오면 돼 라고 한다면은 군소정당 입장에서는요. 의회에 진출하는 게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유리해지겠죠. 왜요? 아니 소선거구제였다면은 1등만 당선돼야 돼. 그럼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1등 아니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1등이 아니더라도 뭐 이를테면 뭐 4등 안에만 들어와봐 라고 한다면은 군소정당 입장이나 혹은 뭐 정치적 신인의 입장에서도 의회에 진출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유추를 해보세요. 조금 응용. 우리 중대선거구제는요. 선거구당 후보자의 수가 많은 편일까요? 적은 편일까요? 선생님이 계속 요 얘기하고 있어요. 정해진 순위 안에만 들어오면 돼. 우리는 3등까지 들어오면 돼. 우리는 4명 뽑을 거야. 4등까지 들어와. 라고 한다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비유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 달리기 시합이에요. 자, 이번에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번에는 1등만 상품 주는 게 아니라 4등까지 상품 준대 라고 한다면은 물론 뭐 선출도 나갈 수 있고 최대 입시생도 나갈 수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겠죠. 야, 또 나갈 사람 없어? 야, 나 한번 나가볼까? 야, 나 중학교 때 한번 달린 적이 있긴 한데 그 이후에는 뭐 어디 달리기 시합에 나간 적 없지만 야, 한번 해볼게. 야, 1등 아니어도 된다고? 응, 1등 아니어도 돼. 그냥 4등까지 안에만 들어오래. 아, 정말? 1등 아니어도 그냥 4등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약간 가능성 있겠는데 도전! 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중대선거구제에서는요. 선거구당 후보자의 수가 많은 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선생님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좀 이따 넘어가기 전에 여기를 통해서 개념 디딤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거구 뭐라 그랬지? 선거구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거구 제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가 당선되는지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둘로 나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이 당선되는 구조, 한 명이 당선되는 구조.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이 당선되는 구조다. 이거 선생님이 뭐라고 비유 들었다? 한 명만 당선되는 거면 후보자 중에 1등만 당선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다수당에게 유리하다. 1등 아니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1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들로만 꾸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거구당 후보자의 수는 적게 나타나게 되겠죠.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는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이 당선되는 구조예요. 우리는 3명. 우리 선거구제도에서는 4명. 즉 정해진 순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치적 신인이라든지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순위 안에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선거구당 후보자의 수도 많은 편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걸요. 여러분이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요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가 당선되는지 요 내용을 가지고 쭉 유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